하루 동안 쏟아지는 뉴스 중 주요한 내용만 선별해 방송하는 나라의 TV. 2023년에도 나라의 TV를 아껴주시고 성원도 부탁드립니다. 안보 관련 소식부터 먼저 전하겠습니다. 북괴 김정은이 대북 확성기를 극도로 싫어한다는 건 이미 잘 알려져 있지요. 정부가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 있는지를 놓고 법률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남북관계 발전법 23조에 따라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가 이뤄질 경우 남북관계 발전법 24조가 금지하는 행위들을 할 수 있는지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북관계 발전법 23조는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보,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간을 정해 남북합의서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금지 행위를 규정한 법 24조는 첫째,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둘째, 시각 매개물 전광판 게시. 셋째, 전단 살포 등을 금지 행위로 적시해놓고 있습니다. 만약 북한의 도발이 지속돼 9.19 군사합의의 효력이 정지되면 해당 합의에 따라 금지된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40대 중국인이 우한 코로나 확진 후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나 경찰이 추적에 나섰습니다. 지난 4일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3일 오후 10시 7분 인천시 중구 영종도 한 호텔 인근에서 중국인 41세 A씨가 우한 코로나로 인한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A씨를 검거하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5일 오후 2시 현재까지도 코로나에 감염된 중국인을 검거했다는 소식은 들려오고 있지 않은데 그동안 실컷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린 중국인에게 정부는 어떤 배상과 처벌을 적용할 건가요? 이러니 중국인 입국 금지시키라는 소리가 터져나오는 겁니다. 한편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우한 코로나 유전자 증폭 PCR 검사 의무화 이틀째인 지난 3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단기 체류자 281명 중 7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19.7%였던 첫날 양성률이 이튿날 25.9%로 치솟으면서 이틀간 누적 양성률도 22.7%로 올라섰는데요. 뭐 이 정도면 지금이라도 중국인 입국 자체를 금지시켜야 하는 게 올바른 대응 방법 아닐까요? 중국 관련 소식이 하나 더 있는데요. 정말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왔을까요? 중국이 한국의 비밀경찰서뿐만 아니라 공자학원을 운영하며 스파이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전직 국가정보원 방첩국장이 말했습니다. 중국 교육부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28개 공자학원이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많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우리나라 공자학원 중 4곳은 중고교에 있다고 합니다. 김석규 전 국가정보원 방첩국장은 중국 비밀경찰서에 대한 자유일보 질문에 중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전체주의 국가로 해외에서의 첩보 수집에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석규 전 국정원 방첩국장은 외국 블랙 요원들의 동향을 파악하는 게 국정원의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전체주의 국가라고 전제한 김석규 전 국장은 중국은 비밀경찰서뿐만 아니라 공자학원 등 다양한 수단으로 첩보를 수집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은 2004년 11월 서울 강남에 첫 번째 공자학원을 열었고 2020년 1월 기준 160여 개국의 540개의 공자학원을 운영 중입니다. 중국은 자국 문화를 알리려 공자학원을 만들었다지만 이곳에서는 공자의 사상이나 책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을 찬양하는 내용을 가르친다고 하는데요. 공자학원 근무자들 또한 스파이와 비슷하게 활동해 논란이 많았습니다. 결국 2018년 2월 미국 연방수사국 FBI는 공자학원을 수사선상에 올렸습니다. 영국은 지난해 10월 자국 내 30곳의 공자학원을 모두 폐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실 8급 보좌진에
친인척 6촌을 채용한 것으로 4일 확인됐습니다. 친척 고용은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은 아니지만 민주당 윤리규칙을 어긴 사안입니다. 특히 주철현 의원은 지난해 8월 윤석열 대통령 6촌이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데 대해 민주당이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국정조사 요구서에 이름을 올려 내로남불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진짜 민주당 이것들 하는 꼬락서니가 정말 징글징글하지 않나요? 독설가로 유명한 전효옥 전 의원이 이번에는 문재인과 이재명이 회동한 사실을 두고 대한민국 국민 세금이 이렇게 공중 폭파됐는데 찍소리 한 번 못한 주제에 단단한 평화는 개뿔이라며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당시 사진을 게재하며 비꼬았는데요. 전효옥 전 의원은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곧 검찰에 출석할 이재명 전과사범 당대표가 양산 문재인을 찾아갔다. 이재명 붙잡고 미래 이웃 사촌끼리 친목도모. 정전협정 70주년 단단한 평화 어쩌고. 삶은 소대가리 대접은 북한이 이렇게 했다. 북한중앙통신이 공개한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현장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효옥 전 의원은 곧 받게 될 국민급식 아예 2인분 예약하는 게 그나마 머리 돌아가는 거죠? 라며 문재인과 이재명이 감옥에 갈 것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한편 문재인이 지난 2일 경남 양산 사저를 찾은 이재명에게 평양 운반을 대접해 화제를 모았는데요. 그러나 친문 네티즌들은 평양 운반의 유래가 옥바라지 음식 등을 뜻하는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3일 친문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루리웹과 SNS 트위터 따르면 문재인이 이재명에게 대접한 평양 운반 유래에 대한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북한 매체에 평양 운반의 유래를 검색하면 옥바라지 음식을 뜻하는 내용이 나온다고 하니 참 웃기죠? 에너하임님, 어려운 형편의 나라의 TV 운영 유지를 위해 벌써 몇 년 동안 매월 고정된 날짜에 구독료 후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